여러분, 운동을 했는데 혈당이 더 올라가고 몸은 더 피곤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죠? 운동은 원래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운동은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오히려 혈당을 망치고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라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방법 3가지와 어떻게 바꾸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당 상태에서의 운동. 혹시 지금 식사를 하고 혈당을 재봤는데 너무 높아서 오늘은 운동을 빡세게 해야겠다 라고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 중이신가요? 제발 멈춰주세요. 혈당이 높아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혈당이 250 이상 고혈당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평소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요. 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혈당 상태에서는 이 포도당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지방, 단백질, 케톤 같은 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심하면 케토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당을 못 쓰니 다른 걸 써보자 하다가 몸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지방 대신 단백질이나 케톤을 통해 만들게 되고 이때 케토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민 님도 케토산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처럼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는커녕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당일 때에는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일단 첫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부터 충분히 마셔주세요. 둘째,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뛰거나 근력 운동처럼 몸에 부담이 큰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먼저 실내에서 스트레칭, 요가로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으로 혈당을 안정시킨 후에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혈당이 안정되고 나서 본격적인 운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날씨를 체크하세요.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당 상태에서는 이런 외부 자극이 몸과 혈당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제 채널에 있는 실내 운동 영상을 참고하여 실내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중요한 건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가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 운동 들어보셨나요? 30초 전력 질주, 1분 걷기. 요즘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 좋다면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거 모든 당뇨 환자에게 좋은 운동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운동하고 그 이후에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으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20, 30대 2형 당뇨 환자에게는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1형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강도 운동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줘요. 그 과정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운동 후 혈당이 더 올랐어요.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 직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쭉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 들쭉날쭉한 혈당, 몸에도 안 좋고 정말 위험하죠. 그렇다면 적절한 대안은 뭘까요? 바로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경보, 실내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2~30분 정도 꾸준히만 해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운동은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장시간 유산소 운동. 등산을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마라톤은 체력의 최고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당뇨가 있다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1시간 넘게 하는 장시간 유산소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 양날의 검이에요. 혈당이 뚝 떨어지거나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중 저혈당 위험이 훨씬 커지죠. 또 요즘 유행하는 공복 유산소 운동. 아침에 공복으로 뛰러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는 이미 혈당이 낮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위험이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운동 중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운동 중 저혈당 증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공복 유산소 운동 대신 식후 운동으로 실제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식사 후 2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집 근처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운동은 양날의 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특히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고 운동 중에는 내 몸의 신호인 어지러움, 떨림, 식은땀 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영상으로 나의 운동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앞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혈당 관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